이번에 나눗셈 하실 때 제가 지금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요. 첫 번째로 카드로 하시는 거. 네, 카드 뽑게 하셔가지고 아이들한테 뭐 카드를 뽑게 해서 예를 들면 뭐 5, 2가 있다 하면은 방법은 너무나 여러 가지죠. 이걸 그대로 나누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5는 뭐와 뭘로 나눠지는지, 2는 뭐와 뭘로 나눠지는지 각각 서로 표현을 해가지고 그거를 넘버 라인에다가 표시하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카드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카드 주사위에 넣으셔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이제 동전도 카운터로 활용을 하셔가지고 이제 동전에는 10원짜리, 50원짜리, 100원짜리가 있으니까 이걸 가져가면 좀 단위가 커지는 것들을 아이가 경험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뭐 600원을 두 사람이 나누면 두 사람이 똑같이 equal part로 나누면 divide by 2 equally 하면은 300원. 이거를 알면은 좀 이제 큰 수에 대해서 아이들이 감각이 좀 생긴단 말이죠.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지폐까지 활용을 하셔갖고 자 우리 1560원 뭐 우리 둘이 나누면 어떻게 될까 하면 이제 파티셔닝 아이가 할 수 있게 되겠죠. 1000원과 500원과 60원을 어떻게 둘이서 나눠서 똑같이 갖는지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랑 좀 큰 수는 동전과 지폐 사용하셔서 하시면 좋겠고요. 달러 동전에서도 나눗셈 똑같은 방향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카운터를 가지고 하실 때는 카운터 이제 칩이 있겠죠. 그 카운터 칩을 가지고 하실 때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카운터를 꼭 바둑알, 뭐 까만색 알고 하얀색 이렇게만 놓고 하지 않았고 우리 집에 카운터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상징을 약속만 하면 됩니다. 규칙 안에서. 예를 들면 자 이렇게 생긴 큐브 얘는 5야. 그리고 얘는 이렇게 토러스 모양은 2점이야. 그리고 얘는 1점이야. 해가지고 아이랑 뭔가를 하세요. 뭐 카드를 가지고 하던 뭘 하던 이걸로 숫자를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숫자를 만들기 위해서 얘가 만약에 2개면 10점 되겠죠. 네, 10점. 뭐 얘가 6개 있다. 그러면은 6개를 땄다. 그러면 12점이겠죠. 얘가 6개면 12점. 하고 얘가 뭐 4개면 얘 4점. 해갖고 20점, 12점, 4점 이런 걸 가지고 그러면 다 더하면 뭐가 될까요? 몇 점이 됐다 칠게요. 뭐 36이 됐나요? 자 이걸 가지고 아이하고 36 자리 어딨지? 자 여기가 0이야. 넘버라인에서 찾아봐. 36 여기 있네. 자 그럼 문제 퀴즈 나간다. 우리 똑같은 양으로 36 몇 개로 나눌 수 있는지 한번 해보자. 해서 여기에서 우리 약수 개념에 숫자들을 한번 찾게 하는 탐색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엄마 찾았다. 엄마는 2로 18번 갔어. 엄마 2로 18번. 2 times 18 equal to 36 이런 식으로 무엇으로 36이 나눠지는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때 예를 들면 7 1은 빼고요. 1은 프라임 넘버가 아니고 7 그 다음에 뭐 11, 13 이런 것들은 프라임 넘버죠. 1과 나 자신으로만 나눠지는 수 이런 것까지 노출하면 좋고 이게 아니더라도 엄마가 딱 가늠하셔가지고 딱 떨어지는 수 그러니까 이퀄 마운트로 딱 나누어지는 숫자들을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짝꿍 찾기를 해보는 거예요. 덧셈에 우리가 넘버 패밀리를 찾듯이 예를 들면 10은 2와 8로 3과 7로 뭐 4와 6으로 하는 이런 넘버 패밀리들이 있듯이 이 곱셈에도 이 넘버라인 하나를 가지고 아이랑 계속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막대기 우리 로드 있잖아요. 있으면 그 막대기로 다 해갖고 아이가 다 찾아보게 하시고요. 뜀뛰기로 뛰어가지고 가면 될까 안 될까? 너는 36이 4로 갈 수 있을 것 같아? 5로 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해서 먼저 estimate 생각하게 한 다음에 증명하듯이 한번 가보는 거죠. 이거 가실 때는 색깔로 예쁜 색연필로 가셔도 되고요. 색연필로 가셔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아니면 갈 때마다 스티커 예쁜 스티커 똑같은 모양의 스티커를 가게 해가지고 이 넘버라인에서 아이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미션 카드를 드릴 거예요. 나눗셈에 대한 미션 카드를. 그래서 나눗셈 미션 카드는 문장제로 되어 있으니까 문장제로 되어 있는 나눗셈 해주시고 나눗셈 문제 미션을 풀어보는 그거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내 아이가 지금 나눗셈을 세로로만 알고 있다. 이런 것만 알고 있다 하면은 그거를 가로로 했을 때 어떻게 아이가 할 수 있는지 그거 점검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요. 이거를 하는 아이라면 다시 자릿수를 좀 늘려가지고 해보는 방법.
그래서 이게 잘 안 될 때는 다시 가로식으로 해서 이렇게 쭉 어떤 스트레티지가 있다라는 거 알려주시고 다시 이걸로 한번 점검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역시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거는 파티셔닝 할 수 있는지 아이가 파티셔닝 개념으로 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파티셔닝은 스플릿입니다. 그래서 네, 다 펼쳐갖고 하나의 숫자를 펼쳐가지고 얘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네,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아이하고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눗셈을 분수로 네, 표현할 수 있는지 1 나누기 2가 네, one half라든가 예를 들면 3 나누기 2는 분수로 뭐 3 halves라던가 이걸 알고 있는지 3 second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그릴 수 있는지 왜 그러는지 이런 거 이제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디비전 스트래티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죠. 이거 repeated subtraction이라고 하니까요. 곱셈이 repeated addition이라면 당연히 반대로 나눗셈은요 repeated subtraction이 됩니다. 그러면 subtraction 한다는 거는 우리가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꾸로라는 네, 왼쪽으로 거꾸로 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first starting number에서 거꾸로 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요거는 방향성 음수 말했던 방향성과 비슷한 이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이제 repeated subtraction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아이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한번 볼게요. You can use repeated subtraction to see how many times a smaller number goes into a bigger number라고 나왔습니다. 얼마나 이것도 역시 양이나 거리를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얼마나 많이 큰 숫자에서부터 작은 숫자 쪽으로 가는지를 보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렇게 생긴 문제가 있다면 15가 스타팅 라인이 되겠죠. 그러면 반대로 가죠. 우리 거꾸로 3개만큼 3이라는 거리만큼 양만큼 거꾸로 갔더니 네, 0으로 갔네요. 그렇죠? 그러면 0까지 가는 사이에 3개가 얼만큼씩 갔지라고 생각한다면 네, 5번 갔죠. 5번. 그래서 15에서부터 5번을 뺀 수가 바로 네, 요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넘버 라인에서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실 때 이제 여기 스타팅 넘버 역시 0을 기준으로 스타팅 넘버 시작을 하셔서 그러고 나서 거꾸로 가는 거 하는 거예요. 같은 양으로 가는 거죠. same amount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가르쳐 주시면 되겠고 이게 나중에 음수의 덧셈, 뺄셈, 뭐 곱셈, 나눗셈이랑도 연계가 되죠. 두 번째는 당연히 곱셈과 짝꿍입니다. 그룹핑을 통해서 아이들이랑 이야기하는 거죠. 20는요 divide by 5입니다. 그래서 divide 할 때에는 by라는 씁니다. by나 뭐 into도 쓰기도 합니다. 뭐 into 2, into 3라고 쓰기도 하는데 대부분 by를 더 많이 쓰니까 by를 붙여서 divide by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20 divide by 5는 5개로 20을 나누는 것은 여기 equals라고 해도 되고 뭐 gives 5 groups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gives 주네 아니면은 equals 같네 네 아니면 is same 뭐 as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왜 is냐면은 뭐 여기도 gives equals라고 하는데 is인 경우는 이거 자체가 하나의 식으로 보고 그냥 하나로 놓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20 divided by 5 is 네, 그냥 is라고 또 하셔도 됩니다. are가 아니라요. 어쨌든 그래서 4개의 그룹으로 지금 되어져 있는데 여기 보니까 그룹을 어떻게 했냐면 색깔로 표시를 했습니다. 아이들이랑 카운터를 통해서 해보면 좋겠죠. 초등학생이니까 이것만 가지고 그냥 가르쳐 주셔도 괜찮겠지만 저라면 이제 카드를 사용하게 하죠. 수카드를 하거나 아니면 넘버 라인을 가지고 이제 0에서부터 기준을 삼고 아무 숫자나 divide by 2, divide by 3, divide by 4 이렇게 해서 네, 거꾸로 가서 몇 개만큼 얻어지는지 한번 세어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그걸 그룹핑으로 해서 색깔로 표시를 하게 하는 거죠. 여기다 뭐 스티커를 얘 색깔에 맞는 스티커를 붙이거나 아니면 색칠로 표시를 하게 하거나 해서 몇 가지로 지금 그룹핑이 되는지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얘는 뭐랑 같지? 얘의 답이 만약에 4라면요. 5가 4번 더해진 거랑 같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5가 4번 더해진 거니까 당연히 5 times 4네. 라고 이야기하셔서 네, 그 상관관계를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피티드 에디션이면 28부터 시작해서 4로 나누어지는 수가 어떻게 되냐면 28은 곱셈 스트레티지로 나눗셈을 지금 증명하는 그림이죠. 이거는 draw number line 한 다음에 starting 0에서 시작해서요. counting on in fours 4 뛰기를 하는 거죠. 4씩 뛰는 겁니다. 4씩 카운팅 하는 거죠. until you reach
28. 그래서 여기에 왔습니다. 그러면 how many hops 혹은 how many times 얼마나 뛰었는지 이게 얼마나 뛰었는지 한번 세어볼까 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번 뛰었구나. 그래서 28 divided by 4 is 7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넘버 라인 참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숫자 감각을 키우기에도 좋고 그 다음에 게임으로 응용을 하실 때에도 0을 기준으로 이제 이번에 0을 여기다가 옮겨볼까 해서 아무 숫자나 얘기해보자 해서 14 그래 그 14 그럼 14를 divide by 2 divide by 6 divide by 7 이렇게 해서 6가 될까 안 될까 남나 안 남나 그래서 이거는 나머지 개념 remainder 개념으로 잠깐 보류해 두고 7이나 2로 가는구나 그러면 14라는 수는 2로도 같은 양으로 same amount divided 되는구나 아니면 7으로도 디바이드 되는구나. 얘네 둘은 짝꿍이네. 왜냐면 얘네 두 개로 곱하면 14가 되는구나. 이게 반대로도 되는구나. 이제 이런 상관관계들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넘버라인 많이 이번 주에는 좀 노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넘버라인 하지 마시고 게임부터 펼쳐 놓으시고 그걸 카드로 하던 카운터를 하던 네 그것부터 해놓고 그리고 넘버라인으로 이야기를 해서 풀어주시는 형식으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repeated addition으로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네. 곱셈으로 증명이 되네. 두 개가 똑같은 방식이네. 근데 그 방식은 거꾸로네. 나눗셈은 거꾸로 가네. 방향이 거꾸로 가고 곱셈은 오른쪽으로 가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어요. 0을 기준으로. repeated addition with remainders. 자, 이제 remainder가 바로 나머지입니다. 미국에서는요, 요거를 우리는 4, 나머지 1 이렇게 하지만 이제 외국 방식은요, remainder 1 이렇게 합니다. 4, remainder 1 이렇게 읽습니다. draw number line starting 0 했습니다. 그 다음에 counting on 3로 갔어요. 자, counting on 한 자리를 아이하고 표시해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간 다음에 as close to 13 여기까지 가봤어요. 그런데 여기는 같은 양으로 가지 않고 벌써 1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count your hopes to get the answer and leftover is a remainder. leftover만큼의 양이 remainder야. 1만큼이 remainder야. 여기 remainder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이제 드디어 수학에서도 remainder라는 남는 개념의 이야기가 이제 나머지라고 불리워진다는 이제 그런 말들이 이제 나오고 있죠. remainder는 바로 나머지, 남는 양을 말합니다. 그래서 파티셔닝도 당연히 있어요. 그래서 저희 단우 같은 경우에는 파티셔닝으로 나눗셈을 지금 합니다. 왜냐면은 예를 들면은 80에서 이렇게 나누는 요 새로 아직 스트레이티지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할 생각입니다. 왜냐면 이 파티셔닝이 잘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혹시라도 이제 파티셔닝을 하면서 아이가 암산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생기는 실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걸 한번 더 구해서 두 번의 스트레치를 통해서 답이 같게 나오는지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세로식을 이제 아이랑 이번에 훈련을 해볼 생각입니다. 어쨌든 파티셔닝은 자 요거 한번 볼게요. 84를 4개로 나누면 어떻게 돼? 우리 84 4개 나누면 어떻게 될까? 를 이야기할 때 엄마는 먼저 84를 80이랑 4로 따로따로 놓고 생각해야겠어. 그래서 걔네들을 따로따로 4개로 나눠줘야겠다. 그러면은 80은 4로 나누면 몇이지? 해서 20 나오게 하고 그리고 4는 4로 나누면 몇이지? 그래서 뭐 1이 나오게 하고 그럼 20이랑 1 더하면 되겠네? 라고 해서 서술을 해주는 거죠. 엄마가. 아이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는 80이라고 나왔지만 네 예를 들면 뭐 조금 더 쉬운 숫자로 12 나누기 2 이렇게 한다면 만약에 이게 아이가 곱셈을 알아서 바로 6개 한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22 나누기 2는 어떻게 될까 그러면 얘기하면은 22는 20이랑 2로 우리가 나눌 수 있구나. 우리가 스플릿 할 수 있구나. 그러면 20은 2로 나누면 몇 개지? 2는 2로 나누면 몇 개지? 얘기해서 그러면 답은 10과 1. 10과 1. 그래서 10 and 1 equals 11. So the answer is 11. 이렇게 해서 파티셔닝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Combine your totals. 그 다음에 디비전 중에서 inverse가 있습니다. inverse. 63 divide by 9 is equal to 7인 걸 아이라고 이제 만약에 어떤 걸로 카운터로 혹은 뭐 넘버 라인으로 이제 하게 되었다 하신다면은 이제 거기에서 그 묶음 그룹핑이 되어 있는 묶음으로 아이라고 이제 이렇게 증명을 했다 보면은 9개씩 groups of 9에 7개구나. 7 groups of 9 equals 63. 7 groups of 9 is 63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다시 63 is divided by 9
equals 7. 63 divide by 7 equals 9. 그래서 얘네 셋은 짝꿍이네. 짝꿍처럼 같이 다니네. 그리고 같은 수로 나눠지네. 같은 양으로 나눠지네. 그 이야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으로 나눠보는 이제 작업인데요. having to divide into, 여기 이제 into로 나왔죠. into도 되고 by도 됩니다. 2s, 4s, 8s로 다 나눠진다고 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120을 두 개로 나누면 어떻게 되지? 라고 해서 60 나오게 하고, 4로 나눌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먼저 2로 나눈 다음에 그 나눈 숫자로 다시 2로 나누면 30이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120을 2로 나눈 걸 두 번 해. 그러면 2times 하는 거죠. 120을 4번 나눈 거랑 같은 거네를 알려주시는 거죠. 8개로 나누려면은 여기 2개로 나눈 거에 답을 다시 2개로 나누고 그 2개로 나눈 것을 다시 2개로 나눠가지고 얻어진 값이 얘와 같구나.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20에 2를 나눈 것에 3 times 하면 8이죠. 2에 3 times는 8이니까요. 요런 방법이 있다라는 것도 노출을 해주세요. 그래서 스트레치 지금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각각 다른 방식으로 게임을 하나를 진행하시더라도 각각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그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short division two digit number는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이제 이게 되게 가장 간편한 방법인데 이거를 풀어서 이런 방식으로 원래는 이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사실 이 자리는 뭐지? 이거는 tens place야. 그치? tens place이기 때문에 원래는 80이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방법이긴 하지만 아이들의 사고력을 좀 키워줄 수 있을 것 같아요. 80을 60과 뭘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24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그럼 이렇게 해서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80은 60과 24로 우리가 스플릿 할 수가 있어. 근데 60은 우리가 6개를 10번 곱한 거잖아. 그리고 24는 6을 4번 곱한 거잖아. 그래서 10번으로 그룹이 나눠지고 4번으로 그룹이 나눠져서 그게 답이 14네. 이렇게 해서 이야기해 주는 방법이죠. 84라는 거를 60과 24로 나눠주는 방법.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이 10자리 80을 80과 4로 나눈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6으로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4밖에 안 되니까 여기가 나머지가 돼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가 나머지 없게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를 60을 만들어주고 여기 24를 만들어주는 방향이 있어. 그거를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84를 6으로 나눴을 때 이 84를 왜 60과 24로 나누어 주냐면 이렇게 하냐면 60은 우리가 10개로 만들어진 걸 알잖아. 그러니까 우리 이걸 6을 10개로 만드는 것부터 해보자 하고 나머지가 24가 나오니까 24는 또 6개로 몇 개로 나눠지는지 한번 해보자 해서 이런 식으로 방식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좀 어렵기는 하지만 다른 식을 가지고 한번 적용해보는 것도 아이들이 계속 이렇게 이 나눗셈을 곱셈화 해가지고 생각하는 방법을 좀 아이들이 터득할 수 있겠죠. 그냥 우리 하던 식으로 그냥 계속 이렇게 해서 이거 말고도 물론 이거를 설명한 게 이거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러는지 잘 모르니까 이렇게 이 방법으로 이야기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세로식을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아이가 좀 이해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3digit 넘버는 어떻게 했나요? 같은 방식으로 했죠. 자, 그러면 434를 7로 나눌 경우에 이 434를 어떻게 스플릿 할 건지 한번 본 거죠. 420으로 스플릿 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420으로 스플릿하고 나머지 14로 만들었을 때 아이하고는 계속 이게 곱셈에 420이라는 것이 7과 어떤 곱셈에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계속 생각하게 되겠죠. 예를 들면 420이 너무 크기 때문에 42라고 놓고 봤을 때 단우야 7개가 몇 개 있으면 42가 되지? 몇 번 더하면? 7개 몇 번 더하면 42가 되지? 아니면 7개 몇 개 있어야 42가 되지? 하면 아이가 6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42가 10개 있으면 어떻게 되지? 그럼 420이 되겠죠? 그럼 60의 10 times가 되는구나. 그래서 60이 되겠구나. 해서 다 말로 설명을 해주셔서 그 숫자에 대한 감각을 계속 생각할 수 있도록 익혀주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런 세로식들을 이야기하면 어려운 것부터 하고 쉬운 거 하면 아이들이 더 개념을 빨리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로 하는 것을 아이들이 어려워하겠지만 이 어려워하는 것을 그림 그리면서 천천히 이해를 시키는 방법들을 좀 계속 꾸준히 가지시다가 그리고 요 세로로 되어져 있는 스트레치로 넘어가시면 좀 나으실 것 같아요. 이건 사실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기술만 익히게 하지 마시고 개념을 먼저 설명하신 다음에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롱 디비전은 지금 이렇게 나와져 있네요. 롱 디비전도 역시 네, 그 방법이기는 합니다. 읽어보시고 근데 이제 여기 재밌는 거는 15개 중에서 9개 남았구나 해가지고 이거 분수로 표시했다는 거죠. 이 분수를 이렇게 만들어서 리메인더를 26과 리메인더 5분의 3으로 이렇게도 표시했습니다. 참 재밌죠. 이런 것들을 알려준다는 사실들이 이렇게 되면은 나눗셈과 분수의 개념이 무엇인지 아이들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쉐어링 한번 볼게요. 쉐어링은 16 shared equally라는 말. 역시 equal amount는 뭐야? 우리 곱셈도 equal amount로 나누지. 역시 나눗셈도 equal amount로 나누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 gives you 8. 두 개의 그룹으로 16개가 나눠진다는 거. 자,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나눗셈을 하시면서 1 나누기 2는 2분의 1이라는 거. 그리고 3 나누기 1은 1분의 3이라는 거. 이 나눗셈을요. 분수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조금 노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분수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런 거나 이제 이거 2분의 1 거나 4분의 1 이렇게 읽거나 4분의 3 이렇게 읽을 때 특히 이런 거는 3 quarters라고 읽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1/2라고 읽고요. 그래서 미국은 3 halves라고 읽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영어로 읽어주는 방법이 더 말이 좀 되기는 한단 말이죠. 순서상으로 봤을 때 1/2 그쵸? 이거는 반이잖아요. 하나 반. 2분의 3. 2분의 3은 원홀과 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half가 몇 개 있어? 3개. 그래서 3 halves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 맞는데 우리나라 거는 자꾸 헷갈려 하거든요. 이걸 영어로 이야기하는 아이들은 1 second 이제 1 second 아니면 1 half라고 얘기했던 애들은 이거를 우리나라식으로 읽으라고 하면은 자꾸 1분의 2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 읽어주는 방법은 그냥 영어로 하는 방법을 좀 많이 익힌 아이면 그 개념을 좀 알고 있으면 그거 우리는 2분의 1로 읽어 아니면 3분의 1로 읽어 4분의 1로 읽어 이렇게 읽는 방법은 뭐 따로 이제 학교에서도 계속 할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헷갈려 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 단지 이제 영어로 이 나눗셈을 영어로 분수를 하거나 영어로 나눗셈을 할 때 분수와 나눗셈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읽으면 분수와 나눗셈이 사실 상관관계 있는 걸 단번에 알 수 있거든요. 개념을. 근데 이제 2분의 1이 1 나누기 2라는 거를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헷갈려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는 이제 영어로 된 개념을 먼저 알려줬고 그리고 아이가 2분의 1을 1분의 2 이렇게 읽을 때는 단우야 여기서부터 읽어서 이렇게 가는 게 우리는 이렇게 말해 라고 얘기해서 지금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나눗셈을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까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